친절한 금자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수 3부작 중에서 금자씨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3부작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영화라 언제 작품이죠 이게? 영화 안 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사실 무슨 영화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였더라? 어쩔 수가 없단가? 무슨 박찬욱 감독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감독님 자체는 유명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명작 영화도 워낙 많이 만드셨고 복수 3부작 그 다음에 아가씨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JSA 공동경비구역 JSA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아무튼 박찬욱 감독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2005년작이네요. 와 20년 전 영화네. 이렇게 오래됐다고? 와 나 좀 놀랬다 방금. 약간 소름 끼쳤어. 자 이제 영화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온. 라면 먹고 갈래요? 병신 진짜 라면만 먹음. 자 영화를 시작하면 교회에서 나온 어떤 복지 군단 같이 생긴 사람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음악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서. 나쁜 뒷담화가 아니고요. 좋은 뒷담화. 지금 우리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라고 부르죠. 안에서는 다들 그렇게 불러요. 아, 그렇게 친절하세요? 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박찬욱 감독 영화에 매우 자주 나오시는 김병옥 배우께서 단발머리에다가 옛날에 어렸을 적 사랑이 앞머리를 하고 나오시는데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시겠구나 이런 느낌. 정말 주님한테 모든 걸 바친 약간 그런 외모로 나오시고요. 근데 기대하는 눈빛 같은 걸 보잖아요. 이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금자씨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마치 견우처럼 직녀를 기다리는 눈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솔직히 보기 심히 좀 역합니다. 그리고 금자씨가 나옵니다. 금자씨가 나오자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 나갈 길에 금자씨 사람 그만 죽여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금자씨는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여름 원피스, 매우 얇은 치마 원피스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 복지 군단 앞으로 걸어간 이영애 선생님께서 약간은 한심한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요. 이제 김병옥 목사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들이밉니다. 너 줬잖아요 겨울옷. 추운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나왔어요? 고생 많았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하지만 금자씨는 김병옥 목사가 내미는 두부를 집어치우고요.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뒤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분들은 매우 깜짝 놀라고요.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하얀 두부를 준비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뜬뜬뜬뜬뜬뜬뜬 든든든든든든. 이 영화 최고의 명대사가 시작부터 나옵니다. 띵꾼띵꾼 띵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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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꾼 띵꾼 띵. 이 금자는 무려 13년 6개월이나 교도소 복역을 하고 방금 출소를 했습니다. 20살에 복역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아직도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무시하게 아주 말도 안 될 정도로 겁나게 예쁩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사실 리금자는 어린이를 유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극악무도한 음죄자고요. 무려 20살 때 그 일을 저질렀고요. 그나마 자수를 했기 때문에 13년형만 받았고요. 현재 만기 출소를 했고요. 쓰레기 같은 녀석들. 잡힐 당시에도 20살에 엄청나게 예쁜 여자라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수많은 매스컴에서 다뤘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녀가 13년 만에 출소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곧장 어느 미용실로 찾아갑니다. 감옥에서 만난 한 여자애를 만나러 간 거죠. 이 여자의 과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약 10년쯤 전에 빵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교도관이 와서 신입 받아라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몸팔 닿았냐? 얼굴에 창녀라고 써있나요? 다리가 벌어졌잖아. 이 여자 교도소에서도 이제 약간 그 바람으로 들어온 분들 있죠. 그걸로 들어오시면은 좀 이렇게 좀 괴롭힘을 좀 당하신다고 하고요. 이 챙 출신들은 좀 많은 무시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자의 지인인 이분은 이제 챙짓을 매우 열심히 하시다가 무려 5년형이나 받으셔가지고, 근데 챙을 하다가 어떻게 5년형을 받을 수가 있지? 뭘 하면 5년형이 나오는 거야? 아무튼 여기 들어와서 약간 무시를 당했습니다. 뭐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부러 뒤에서 툭툭 치기도 하고,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 같은 거는 좀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들게 이 생활을, 빵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 아, 그냥 챙하다 들어오신 게 아니네요. 예, 사람을 죽였네요, 여기도. 근데 5년밖에 안 받은 이유는 착취를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챙을 하신 게 아니고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우시지마에 거의 매번 나오는 스토리처럼, 돈이 너무 없다. 야, 너 나가서 돈 좀 벌어라. 알겠어, 오빠. 편의점 알바하고 올게. 그 시급 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쿠팡이라도 갔다 올게. 그거 시급 15,000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야, 시급 5만 원짜리 일이 있잖아. 그게 뭔데? 따라와.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이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그 일을 하셨고, 번 돈까지 이제 이 기둥서방이 다 뺏어가서 몇 년간 이렇게 착취를 당하시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이 기둥서방을 죽이고 5년형을 받으셨네요. 저는 이거, 근데 5년 좀 애매하긴 하다.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사연이 좀 빡세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금자가 다가옵니다. 이금자는 웬일인지 마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좀 무서운 언니들도 아무도 금자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온답니다. 지금 채팅으로 치시면 연구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예쁜 금자가 이 챙을 안아주면서 얘기합니다. 기도해. 기도는 이태리 타월이야. 껍질이 벗겨지도록 빡빡 밀어서 죄를 벗겨내. 그럼 애기 속살로 변해. 알겠지? 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금자씨를 굉장히 따랐고, 금자씨가 출소를 하자마자 방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요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요 챙 역할을 한 챙 캐릭터는 사실 레즈비언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 레즈비언인데 강제로 그렇게 챙짓을 하셨어야 하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금자씨한테 사랑을 느껴서 지금도 사랑을 하는 중이고, 교도소에서도 이제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제 출소하고 나서 야매로 미용실을 하다가 되게 잘 돼가지고 현재는 정식 미용실을 차린 상태고, 본인이 예전에 야매로 미용실을 하던 좀 되게 별로인 공간을 금자씨한테 이렇게 인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막 옆에서 제잘제잘 떠들면서 막 오랜만이야 언니 막 보고 싶었어 얘기를 해도 금자씨는 상당히 좀 무미건조하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랑 태도가 많이 다르니까 이내 깨닫고 얘기를 합니다. 금자 언니, 그때 나 좋아하는 척 했던 거구나. 이러고 이제 이 여자는 이별의 감정을 느끼며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용의주도하고 참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 자기한테 필요한 여러 사람을 좀 친구로 만들어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 이제 이 친구는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가 좋아할 만한 어떤 행동들을 감옥에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언니, 벌써 작전 개시? 감옥에 있을 때부터도 금자씨가 어떤 작전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해왔던 건가 봐요. 사회에 나와서 첫날 밤, 금자씨는 꿈을 꿉니다. 자신의 철천지 원수, 복수의 대상인 최민식, 얼굴은 최민식인데 몸통은 시베리안 허스키 개새끼인 최민식개가 꿈에 나오고요. 그 민식개를 총으로 쏴 죽이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면서 금자씨는 웃고 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이럴까요? 그리고 금자씨는 사회에 나와서 복수를 위해서 바로 행동 개시를 하지 않고요. 첫 번째로 한 일이 본인이 유괴를 하고 죽인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희생당한 아이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서 석고대죄를 하고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실행하겠습니다 라며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찐입니다. 예, 뭐 어떻게 신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죄송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칼로 본인의 손가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피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자는 손가락이 다 잘릴 때까지 이걸 하려고 했대요. 근데 아마 두 개인가 자르고 세 개째에서 아마 이제 기절을 한 것 같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여기 피해 아동의 어머니도 이제 그 잘린 손가락을 보고 이제 기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119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금자 씨는 교도소에서 13년 동안 노동해서 번 돈을 손가락 접합술을 하느라 다 쓰게 됩니다. 오늘부로 빈털터리. 손가락 한 개 잘린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교도소에서 금자씨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었냐. 파티시에 제빵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와서 빵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던 이런 봉사활동을 하던 게 오달수 배우. 오달수 배우는 현재 빵집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규모도 꽤 괜찮습니다. 꽤 큼직해요. 그래서 금자씨는 이 빵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조수가 한 명 있었는데 김시후 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오달수 배우가 얘기합니다. 근식아 인사해라. 네 사수다. 근식이 배우는 이제 빵을 옮기고 있다가 금자씨의 얼굴을 보고 빵을 바닥에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처음 보자마자 그냥 바로 사랑에 빠져버리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존나 예뻐요. 이 정도 예쁜 여자는 살면서 아마 한 번도 못 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린 솔직히. 뭐 물론 연예인을 보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영애 씨, 특히 이 당시 이영애 씨면은 거의 전성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예쁜 여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기 사수라고 빵집에서 일을 할 거라고 하니까 이 젊은 혈기에 근식이 마음이 어떻겠냐고. 근식이가 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서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쁘다고 했잖아. 예쁘니까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미모시긴 하죠. 근식이는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라고 물어보고 금자씨는 대답합니다. 그냥 금자씨. 원래 대본에는 금자씨였대요. 근데 이영애 배우가 그냥 금자씨가 좋을 것 같다고 대사를 바꾸셨다고 해요. 그냥 금자씨가 맞습니다. 가끔 감독님들 중에서는 특히 그리고 대본을 쓰시는 감독님들 중에서는 대사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유명한 작가분들 중에서는 토시 하나 진짜 한 글자만 바꿔도 막 개극혐하는 그 유명한 작가님도 계시고. 근데 박찬욱 감독도 이 시나리오를 또 잘 쓰시니까 약간 그런 과가 아닐까 싶었는데 제가 아까 주민센터 채널에 가서 후기를 봤더니 바뀐 대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배우들이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보라 하고 찍어보고 좋으면 그걸로 이제 초이스를 하시고. 애초에 제목도 원래 제목이 마녀 금자씨였대요. 마녀 이금자였나? 아무튼 제목이 굉장히 짜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민식 배우가 제목이 좀 그렇다. 제목을 친절한 금자씨 어떠냐? 라고 제안을 했는데 박찬욱 감독께서 그거 좋다 해서 제목도 바꾸셨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려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왜 냈냐면 파이란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원래 촬영 때까지도 원래 제목이 친절한 주인공 이름이었대요. 친절한 땡땡땡. 근데 이제 제목이 파이란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여기에 그거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자 씨는 빵집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복수 계획을 실행해 가기로 합니다. 자, 리금자가 이 최민식 뭐 늙긴 했지만 어쨌든 남자잖아. 이 남자한테 복수를 하기란 쉽지 않죠. 맞짱을 뜨자고 하자니 여자의 몸으로 이기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최민식이 맞짱을 안 떠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총을 구합니다. 총. 근데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총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총을 맹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빵에서 복역할 때 이제 정말 사랑에 온 인생과 목숨을 바친 빵 동기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김부선. 김부선 배우는 저는 생각보다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배우분이 뭐 제가 본 작품들에서 큰 역할이 나온 게 없어요. 다 좀 작은 역할로 나오시는데 일단 임팩트가 너무 좋고요. 연기도 잘하고요. 뭔가
캐릭터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김부선 자체가 너무 캐릭터라 저는 되게 과소평가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무려 그 대가리 크신 배우분 이름 뭐지? 아이씨, 이름 나오다 말아. 아무튼 고창석 배우하고 이제 부부로 나오시는데 사랑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해서 뭘 하시냐? 은행 강도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오창석 배우하고 함께 김부선 배우가 어디 뭐 새마을 금고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총을 사제로 제작하신 이제 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빨리 언들아 다 엎드려 뒤지고 싶냐? 대가리 빵꾸 나고 싶냐 하다가 이제 경찰에 잡히셨고요. 그래서 강도 혐의로 빵에 들어가셨고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 바로 남편과 헤어진 시간. 남편은 당연히 남자 교도소를 갔을 거고 아내는 여자 교도소를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헤어진 기간이 너무 괴로웠어. 그 정도로 사랑에 올인한 사람. 그리고 여기 남편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지금도 철공소를 하고 있고요. 철공소에서 뚝딱뚝딱 총을 만들어버려. 대단한 양반이야. 근데 이 김부선은 그럼 금자 씨를 왜 도와주냐? 사실 김부선 씨는 신부전이 있었어요. 라인 맞추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급성 신부전이 와가지고 신장이 맛이 간 겁니다. 신장이 우리가 2개지요. 근데 이제 둘 다 맛이 갔어요. 신장이 맛이 가면 죽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서 김부선 씨가 복역 중에 운동장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금자 씨가 신장을 하나 줍니다. 목숨을 비친 거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총이 필요하니까 이 부부를 찾아가고 지금 철공소를 하고 계셔가지고 설계도를 드립니다. 또 설계도는 어디서 났냐? 빵에 북한 간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첩은 실제합니다. 소문이 아니라고요. 빵에 할머니 간첩이 계셨어. 이제 뭐 대충 6.25 끝나자마자 남한으로 난파된 북한 간첩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여군이셨고 이제 그분이 이제 무기징역을 받으셔가지고 평생 감옥에서 썩으셔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제로 총을 만들 수 있는 그 설계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외우고 계셨는데 그거를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막 기리신 거야. 기억에 의존해서. 뭐 시간도 없으니까. 어차피 빵에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50년 동안 할 짓도 없잖아. 그걸 이제 기리고 계셨는데 금자 씨가 옆에서 케어를 좀 해주셨어. 밥도 먹여주고 막 이렇게 오물은 뭐 씹어서 입에 넣어주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너 인연 아주 그냥 고맙다야 이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요거 내 보물인데 하면서 이제 총 설계 도면을 준 거예요. 물론 완전 도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에다가 이제 몰래 그린 도면이죠. 그 책은 약간 요지부동심경 같은 요런 중국 무술 책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줬어. 금자 씨는 요걸 갖고 있다가 나와서 철공소 부부한테 주고요. 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제 고창석 기술자가 쓱 보더니 어디서 난 겁니까? 그거 되게 오래된 거네. 그래서 이제 총 만들기도 개시가 되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김병옥 목사께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스토킹이에요. 이거 신고해야 돼요. 밤늦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신앙심을 빌미로 여자 한번 만나보려는 불순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이제 금자는 화들짝 놀라게 되고요. 왜냐면 계단 밑에서 흉측한 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 새끼를 어떻게 떼어낼까 하다가 그 북한 간첩이 준 요지부동심경이 있었죠. 그 책을 보여주면서 저 개종했어요. 떼어냅니다. 이제 라미란 배우가 나옵니다. 라미란 배우의 데뷔작으로 알고 있고요. 라미란 배우 제 개인적으로 여배우분들 중에서 연기 탑 한 5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연기를 참 기가 막히게 잘하시죠. 이게 데뷔작이시고 좀 강렬한 데뷔를 하셨습니다. 파격적인 데뷔예요. 감옥에 또 들어오고 교도관이 신빙 받아라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라미란입니다. 간통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낯짝에 써있다 이년 아이씨 하고 들어가는데 이 여자 교도소에는 간통죄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요.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이 방의 장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랑 싸우면 못 이겨요.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됐더라? 거의 뭐 론다 로우지 같이 생긴 분이 계셔. 라미란이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론다 로우지 가랑이 사이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앞에 보댕이가 있어요. 론다 로우지가 얘기합니다. 기어오세요. 라미란은 뭔 소린가 싶어. 그래서 일단 기어갔어. 보댕이 쪽으로. 겁에 질려서 쳐다보는데 벗기세요. 뒤에를 둘러봅니다.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분이 지금 벗기세요 하는 바지를 벗기라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다 눈을 피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바지를 내리는데 웬일인지 또 팬티를 안 입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글하고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지금 댕댕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잘 보이세요? 네. 인사들 나누세요. 안녕. 안녕. 찌걱. 빠세요. 예. 이 교도소 이제 싸움짱 론다 로우지라고 할게요. 이분은 이제 간통한 여자만 들어오면은 본인의 이제 넬더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사위 기구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통녀에 대한 어마무시한 분노와 증오가 있거든요. 이제 금자씨가 감옥 안에서 마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사실은 초대 마녀가 이 론다 로우지예요. 론다 로우지가 왜 마녀가 됐냐? 일단 입봉이 셉니다. 일단 빤치가 뒤지고요. 뭐 한 5명 덤벼도 이 여자 못 이겨요. 지금 체격부터 해가지고 거의 일본 프로레슬러고요. 이 여자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뭐 징역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30년 받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남편과 간통녀를 살해 후에 잘 손질해서 구워서 먹어버렸습니다. 본인 마당에서 구워 먹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전원주택에 살았는데 마당에서 그냥 바베큐로 구워 먹어버렸고, 이제 이웃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소고기 돼지고기랑 냄새가 다를 테니까 경찰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한테 이제 체포가 된 어마무시한 여자였고요. 뭐 대충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어마무시한 부자였겠죠. 수백억 자산을 가진 제비 같은 새끼가 들러붙었겠죠. 자기 너무 사랑해. 너 내 돈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내 재산이 500억이라? 아니야. 나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어. 흑자일스라고 알지? 그 미친 새끼. 그 새끼가 나한테 네 취향은 천재랑 다름없다. 아인슈타인의 뇌와 너의 성취향은 동급이다. 왜냐고? 너는 못생긴 뚱보녀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실수를 했나? 당신한테 못생긴 뚱보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 눈엔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아니야. 나 못생긴 뚱보녀 맞아.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니. Will you marry me? 결혼을 한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제비 새끼는 당연히 재산을 노리는 거였고, 효율의 3년, 약속의 7년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 밤마다 멧돼지랑 잠자리를 하는 게 이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집안일을 하기 너무 힘들다. 가정부를 뽑자라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정부 오디션을 보다가 본인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하이킥의 신세경 같은 굉장히 젊은 가정부를 뽑았겠죠. 그리고 이제 해버렸겠죠. 그리고 이 론다 로우지는 이 년놈들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둘 다 이제 죽이고 먹어버린 거죠. 누구 눈에도 너무 무거운 그녀.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간통죄로 들어온 여자들을 항상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라미란이 걸린 거고, 그냥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이제 뭐 인사 나누세요 빠세요를 하니까 라미란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미란 배우도 사실 체격이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론다 로우지가 너무 커요.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이 전에 초대 이제 달도가 있었는데, 초대 달도가 이승신 배우가 연기했거든요. 이승신 배우가 또 미녀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간통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도 이제 뭐 당연히 기구 역할을 하셨고 잠도 안 재웠어요. 예뻐서 더 싫어해. 그러니까 라미라는 약간 통통해가지고 좀 좋아했어요. 야, 넌 통통해서 내가 좀 봐준다, 이런 느낌이었어. 대신 넌 하루에 2번 빨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이승신은 날씬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날씬한 년들만 보면 기분이 너무 나빠. 넌 잠도 자지 마 해서 여름에 부채질을 시킵니다. 너 부채질 밤새도록 해. 그리고 나 모기 물리는 거 진짜 싫어하니까 모기 안 물리게 조심해라. 근데 몇 박 며칠을 잠을 안 자니까 미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채질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론다 로우지 발바닥을 모기가 물어버려. 다음날 일어나서 발바닥에 모기가 물린 걸 발견한 론다 로우지는 이승신을 진짜 복날 개 잡듯이 패기 시작하는데, 영상으로 봐도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분 사람 좀 패봤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 빤치 휘두르는 이 각도가 예사롭지가 않아. 진짜 안 싸워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씨발려나, 내가 부채질 똑바로 하라고 씨발려니, 어우 씨발려나 이러면서 발바닥
모기한테 물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안 긁으면 간지럽고 긁으면 가렵고 이 빨려나. 안 긁으면 가렵고 긁으면 간지럽고 이 빨려나. 너 일부러 모기 잡아다가 내 발바닥에 댔지 빨려나 이러면서 존나 팬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신도 이제 겨우 이제 한 6개월 빨다가 이제 나갔고 괴롭힘 많이 당하다가 이번엔 이제 라미란이 걸린 건데 라미란은 또 애착 인형이야. 포동포동한 게 너무 좋대. 그래서 맨날 끼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악명이 너무 높은데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어차피 무기징역이잖아. 교도소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되게 악독한 범죄자가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정의로운 주먹이 있다. 정의로운 건달들이 있어서 막 나쁜 사람들, 더 나쁜 사람들 들어오면은 막 좀 괴롭혀 줄 거다 하는 우리 환상이 있잖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이제 엄태웅 씨한테 들은 건데 건달들이 징역 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한대. 왜냐면 건달들이 이 쾌락을 잘 못 참잖아요. 근데 빵 들어가면 여자도 못 만나지, 술도 못 마시지, 담배도 못 피지, 미치는 거야. 핸드폰도 못 하지, 도박도 못 하지,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너무 싫어한대. 빵 가는 거를. 그래서 걔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빵 가자 이러면 쫄아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전에 듣기로. 그래서 안에 주먹 좀 쓰는 사람들은 빨리 이제 빵 생활 끝내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애들은 어차피 시발 무기징역이거나 사형 대기잖아. 그러니까 둘이 싸움이 나면은 어차피 그 형량이 늘어나 버리잖아. 안에서 사고 일으키면 안 싸운대. 그래서 극악무도한 새끼들도 이걸 알고 오히려 아나무인으로 막 다니고 누가 좀 귀찮게 굴고 이러면은 그래 같이 징역 좀 늘려보자 이러면서 막 치고 받아버리는 거야. 치고 받으면 얘는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플러스 5년 돼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얘는 6개월 뒤면 나가는데 6개월 추가하래. 존나 싫지 당연히.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이 론다 로우지를 누가 처리하냐? 바로 친절한 금자씨. 론다 로우지가 사우나를 되게 좋아해서 사우나 하면서 이 빨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반신욕 하면서 이제 빨리고 있었어. 그리고 라미라는 그래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팔자야. 딱 5분만 빨자. 5분만 딱 빨고 울자 이러고 이제 5분 만에 보내고 기술이 점점 늘어. 이제 처음에는 보내는데 20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늘어가지고 한 5분이면 보내. 그리고 요건 제 상상이긴 한데 이 정도 관계가 되면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조금 더러울 수 있지만 좀 요런 체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 위생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살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근데 어차피 매일 빨잖아.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 할 때가 제일 힘들어. 처음 할 때가 좀 이렇게 위생적으로 좀 그런 상태니까. 근데 하루에 2번씩 빠니까 점점 깨끗해질 거란 말이야. 지금쯤이면 핑크색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라미란 배우도 그래 5분만 딱 빨고 울자 열심히 하시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자명화는 이런 맛에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리뷰를 보고 싶으시면 영화 리뷰 채널 많으니까. 형 베인 냄새는 어떻게 안 돼? 어차피 동기화야. 생긴 것도 비슷하고 여긴 세로 여긴 가로일 뿐 어차피 비슷비슷해. 냄새도 어차피 동기화야. 어차피 요 밑에서 나면은 코가 마비가 돼요. 어차피 의미 없어. 닥터피쉬. 그리고 굉장히 상여자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머리끄댕이 잡은 다음에 밀쳐요. 꺼져! 빨려나 끝났어. 현타 온다. 아우 씨발 난 여자인데 왜 이렇게 현자 타임이 와. 그리고 이제 끝나고 터벅터벅 걸어가셔요. 몸무게만 한 120kg 나가니까.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 라미란 배우 뒤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확 하고 넘어집니다. 존나 세게 넘어져요. 그리고 대가리를 목욕탕 바닥 대리석에 찍어가지고 바로 기절을 합니다. 왜? 빨리고 있을 동안 금자씨가 뒤에서 바닥에다가 비누칠을 5분 동안 해놨어. 남자든 여자든 감옥 가시면 비누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그래 라미란이 그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럼 론다 로우지는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끝날 맷집이 아니죠. 뇌진탕으로 입원을 해요. 얘가 이제 그 머리를 좀 크게 다쳐가지고 약간 뭐 실어증 같은 것도 오고 좀 사지도 좀 잘 안 움직여지는 이런 상태야. 근데 또 식욕은 또 오지잖아. 아무도 이 여자의 밥을 먹여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일단 교도관들도 개그캠하고. 근데 금자씨가 손을 들어. 제가 먹여드릴게요. 이러면서 론다 로우지 밥 당번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가가지고 언니 많이 먹어. 금자야 고맙다.
내가 너 삐쩍 말라가지고 싫어했었는데 내가 미안해. 너가 이렇게 착한 애인 줄도 모르고 오늘 밥 많이 퍼왔지? 언니 많이 퍼왔어. 3년간 하루 3끼 밥을 먹여줘요. 하루도 빠짐없이. 왜? 밥에 락스를 탔어요. 감옥에서 구할 수 있는 독성 물질 해봐야 뭐 없죠. 락스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청소하는 데마다 있으니까 밥에다가 국에다가 조금씩 락스를 타가지고 3년간 하루 3번씩 처먹여가지고 3, 3은 9, 3, 5, 15 대충 뭐 한 1200번씩 먹였을 거 아닙니까? 1년에 1200번씩 락스를 처먹여가지고 살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체력 맷집 개 뒤져. 진짜 락스를 3년을 참어. 진짜 대단해. 아우, 애지간하면 3개월이면 가요. 3년을 도트댐을 참아버려. 1년에 1200번이니까 3600번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미란도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라미란은 이제 약간 예술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손재주가 좋습니다. 여기에 가서는 그 총에다가 장식할 장식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이 총이 굉장히 유명한데 엄청 예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방화쇠가 2개고, 이거 장전하는 요것도 2개 달려있는 되게 예쁜 총이고, 거기에 이제 은 장식이 달려있는데, 요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은 장식을 실제로 이제 예술하는 분한테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오다를 드렸는데, 제작비가 너무 좀 빠듯해가지고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제작비가 안 돼서, 박찬욱 감독이 이 당시에는 돈이 많이 없었는데 본인의 사비로 이 장식을, 은으로 만든 장식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총이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라미란을 만나러 가니까 이제 꼭 안아주고 잘했어 고생했지. 근데 금자씨가 약간 스모키 화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얼굴을 좀, 눈을 붉게 칠하고 다녀요. 약간 나루토 같이 선인 모드처럼. 근데 눈탱이는 왜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다녀? 친절해 보일까봐. 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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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땅. 그리고 이제 한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남일우 배우 김지영 씨의 시아버지시죠. 형사입니다. 이분이 빵집에 케이크를 사러 갔어요. 근데 어디서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야. 이영애를 당연히 알아봅니다. 아는 체 하지 않고 이렇게 눈인사 정도만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와이프가 쪼웁니다. 아까 그년 뭐야? 왔고 보니까 뭐 당신 만나줄 것 같진 않고, 뭐 첫사랑이라도 되냐? 너 밖에서 먼지 타고 다니냐? 그게 아니라. 뭔데? 13년 전에 20살짜리 이금자, 그 애기 납치하고 죽였냐? 내가 기소한 그 여자야. 아우 이러더니 케이크를 땅바닥에 집어던져요. 살인자년이 만든 거 어떻게 먹냐고. 이 형사가 옛날에 이 금자를 수사하고 기소시킨, 그리고 검찰에 송치시킨 담당 형사입니다. 근데 이 둘이 좀 이야기가 좀 있어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 금자는 19세 때 임신을 합니다. 금자는 거의 뭐 그 도시에서 가장 예쁜 여고생이었고, 이런 여고생을 보통 노리는 애들 누구죠? 일진대장. 그래서 그 도시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던 친구하고 사귀었는데, 이 친구는 피임을 몰라. 그래서 마구잡이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3인 이금자가 임신을 합니다. 남자애는 당연히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럼 이제 집에 이게 알려지면 어차피 쫓겨날 거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나잖아. 학교도 이제 못 다닐 판이고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3학년 1학기 때 교생 선생님으로 왔던 백선생 최민식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어떻게 번호를 따가지고 최민식한테, 백선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겠어요? 이금자요. 너 누구? 저 왜 무슨 여고 이금자요. 저한테 섹시하다고 하셨잖아요. 저 선생님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저 선생님 댁에서 잠깐 좀 지내면 안 될까요? 해서 백선생하고 이금자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선생이 이금자한테 제안합니다. 우리 유괴하자. 유괴하자. 애기 좀 납치해서 며칠 데리고 있다가 돈 받고 풀어주면 착한 유괴. 우리는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나쁜 유괴를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유괴. 요거는 박찬욱 감독의 전작이었던 복수는 나의 것에도 나오죠. 배두나가 거의 똑같은 대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괴를 하면 아이를 잃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범죄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잣집 아이를 유괴해. 부자들은 돈을 열심히 버느라 아이한테 시간과 애정을 듬뿍 주지 못해요. 맨날 회사 가. 근데 아이가 납치되면 그제서야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자한테 돈을 내놓으면 아기를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하고, 그 부자 부모들은 역시 돈보다 아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한 5억 정도를 우리한테 주게 돼 있어. 5억이 큰 돈이야? 당연히 큰 돈이죠. 평생 이래도 벌까 말까. 근데 걔들한텐 큰 돈이 아니야. 500억이 있잖아. 우리한테 5억은 아주 큰 돈이지만 걔들한테 5억은 재산의 10%밖에 안 돼. 그럼 그렇게 큰 타격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부자한테 돈을 조금 달라고 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착한 유괴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금자는 약간 빡대가리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백 선생이 가서 유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따라올 테니까 유튜브에 그 유명한 영상 있죠.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안 돼 해야지. 안 돼. 자, 다시. 자, 모르는 아저씨가 맛있는 빵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좋아요. 안 된다고 해야지. 안 돼. 안 돼. 모르는 아저씨가 소세지 사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이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애들의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유괴를 하는 나쁜 새끼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선생은 왁구가 좀 빡세게 생겼잖아. 올드보이 아저씨잖아. 안 온단 말이야. 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안 돼요. 야, 내가 너 아이스크림 좀 사주면 안 되냐? 그래 안 그래? 이러면 애들이 따라오겠냐고. 안 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영애를 보내는 거예요. 이영애는 20살이었잖아. 애기 안녕. 엄마 동네 친구인데 엄마가 너 데려오라 그래서 이모가 왔어. 애들도 예쁜 거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심지어 영유아들도, 갓난 아이들도 잘생기고 예쁜 걸 구별을 한대요. 나 같은 새끼가 가면 울고 차은우 같은 애들이 가면 빵긋 웃는데 애들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유치원생 같은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애들은 예쁘고 잘생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애가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요. 애들 웬만하면. 그래서 이영애한테 납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최민식은 약속을 해요. 영애야, 돈만 받고 풀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최민식은 약속을 어기고 돈을 받자마자 애를 죽였어요. 그리고 일이 좀 커졌어. 왜냐면 백 선생도 생애 첫 납치 및 살인이었거든. 최민식도 살해 및 납치 및 살해는 처음이라 좀 다소 실수를 좀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금자한테 자수를 시킵니다. 금자가 얘기했죠. 제가 왜 자수를 해요? 제가 죽인 게 아닌데. 백 선생이 얘기합니다. 네 애 내가 죽여버린다. 이영애는 그때 이제 아기를 낳은 상태였어요. 출산한 상태였어. 갓난 아기가 있는 거야. 근데 백 선생이 그 애를 인질로 잡고 네 애 죽여버린다. 가서 자수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금자는 납치는 했어요. 유괴는 했어요. 근데 살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죠.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하러 가고 요 남이루 반장님한테 이제 본인이 죽였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는데, 경찰 짬바가 얼만데 바로 알아채죠. 너 안 죽였잖아. 거짓말 하지 마. 이래서 정식적인 취조실도 아니고 그 이렇게 형사분들 운동하는 체력단련실에 데리고 가서 탁구 다이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취조를 해요. 네가 죽였다고? 네가? 아니, 죽이고 안 죽였다고 한 사람은 있어도 안 죽이고 죽였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러면서 막 우겨요. 서로. 제가 죽였어요. 아니, 너 안 죽였어. 제가 죽였어요. 아니, 너 안 죽였어. 이렇게 싸움이 날 정도로. 근데 남이루 반장이 사실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여자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거야. 건수 올려가지고 나도 뭐 팀장 달고 싶다, 본청 들어가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지가 했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럼 뭐 네가 범인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남이루 반장도 금자 씨한테 빚이 있어요.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 여자를 범인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죽였어? 그러면 죽은 애가 가장 좋아했던 슈퍼파워 구슬이 무슨 색이었는지 얘기해봐. 금자 씨는 몰라 사실. 그래서 노란색이요. 이러니까
형사 아저씨가 탁구공을 슬쩍 굴려줍니다. 주황색 탁구공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 검증하러 갈 때도 이 뭐 살인 같은 걸 하면은 나중에 현장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거기서 재연을 해야 해요. 왜냐면 이 살인으로 감옥을 가게 되면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지선다 같은 걸 줍니다. 너가 여기 와서 어떻게 했는지 해봐. 이렇게 해서 묶었습니다. 줄 뭘로 묶었어? 이러면서 자, 여기에는 노끈이 있고 여긴 케이블 타이가 있다. 넌 뭘로 묶은 것이냐? 뜨든 뜨드든 뜨드든 케이블 타이요. 너 범인 맞구나. 뜨든 뜨드든 노끈이요. 이 새끼 이거 네가 안 죽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금자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죽였어요? 베개로 눌러서 기구 폐쇄성 질식사로 죽였습니다. 갑자기 베개를 2개 갖고 와요. 파란 베개와 빨간 베개. 헷갈릴 수가 없는 색깔이죠. 자, 이 둘 중에 어떤 베개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까? 뜨든 뜨드든 뜨드든. 이때 백 선생은 저 위에서 금자씨의 아이를 안고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잖아? 얜 죽어. 이러고 있는 거야. 내 애기가 저기 지금 인질로 잡혀있어. 틀리면 안 돼. 그때 나미루 반장이 시계를 문지릅니다. 나미루 반장의 시계는 가죽 스트랩이었고요. 가죽은 갈색이었습니다. 파란색보단 빨간색이 가깝겠죠. 그래서 금자는 빨간 베개로 했어요. 자, 그대로 해보세요. 베개로 아이의 마네킹을 푹 눌러서 막 조금씩 막 카메라도 쳐다보시고 하는데, 아, 이영애 배우 압도하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인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되더라고. 이영애 배우가 한 3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건 재연하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복수를 하실 때 복수 끝나고 막 이럴 때 한 3번 정도 있는데 와, 압도하는 연기가 되시더라. 깜짝 놀랐어요. 엄청 잘하던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맨날 대장금만 하고 있었구나. 아깝다 이거.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어. 그리고 그때 그런 표독스러운 표정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 사람들을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저기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백 선생을 본 거예요. 백 선생을 보면서 표독스럽게 쳐다보면서 봤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범행 자백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딸 절대 죽이지 마 개새끼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성공했습니다. 온갖 매스컴도 감히 가짜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 믿고 그러니까 13년이나 산 거죠. 이런 과거 회상씬이 끝나고 빵집에서는 멜로 드라마를 첫 찍고 있습니다. 여기 막 취직한 이 젊은 친구 하나 있었죠. 그 젊은 친구도 아저씨가 나가고 나니까 뭔가 묘한 기류를 느꼈잖아. 저 아저씨 뭐예요? 전 남친은 아니죠 설마? 나 감옥에 보낸 형사. 무슨 일 있었는지 궁금해? 아니요, 안 궁금한데요. 저 알고 싶지 않아요. 저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는 그런 속 좁은 남자 아니에요. 아니, 알려줄게. 나 애기 납치하고 죽였어. 그래서 13년 살다 나온 거야. 남자가 막 울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쁜 사람일지 몰랐어. 그냥 뭐 이렇게 뭐 몸이나 좀 팔거나 뭐 약간 요런 죄나 좀 지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빡센 고백이 나오니까 살인자라고 해버리니까 당연히 멘탈이 나가지. 그래서 근식이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어요. 이제 금자는 자신의 복수를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숙제를 하러 갑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 딸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금자 씨의 큰 미션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자기 때문에 죽게 된 그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서 사죄하기. 했죠. 2번째, 딸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내가 널 일부러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감옥 가느라 어쩔 수 없이 널 보육원에 맡긴 거란다. 사과하기. 3번째, 백선생 죽이기. 요 3가지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백선생을 죽이고 나면 감옥에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잡히게 최대한 하겠지만 일이 틀어지면 다시 감옥에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2개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딸을 찾으러 갑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입양 기록부를 보러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이름이 누구인 뭐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뭐 입양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그 기관에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죠. 금자는 그 기관 건물의 옥상에서 빵을 먹으면서
밤까지 기다렸다가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레펠로 내려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자기 딸 정보를 몰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호주로 입양 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재 호주에서 살고 있어요. 나이는 당연히 13살이죠. 빵집에 다시 돌아와서 오달수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 갑을 좀 해주세요. 갑을 불가야. 오달수가 그때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생크림 짜는 거를 뺏어요. 저 보세요. 정말 실력이 안 느신다. 이러면서 생크림을 막 짜가지고 아트를 보여주는데 케이크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좌번호요 하고 가부를 안 해줄 수가 없어. 너무 실력자야.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근식이가 무게를 잡으면서 술 한잔 하자고요. 뭐 그래 하고 따라갔는데 포장마차에서 갑자기 근식이가 저는요 좀 가정도 일찍 꾸리고 싶고요. 결혼은 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금자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슬펐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뭐 지었다. 근데 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반성하고 결심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자씨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나 사람 하나 더 죽여야 되는데. 예? 아니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짐을 하셔야지 제가 존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곤란하게 됐네요. 외모적으로는 너무나 내 이상형인데. 너 내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니? 예. 라면 먹고 갈래? 금자씨는 쓸데없이 얘 잔소리를 들어주기보다는 바로 집으로 데려가고요. 막상 판이 깔리니까 수집어서 신발조차 벗고 있지 못하는 근식이를 바로 몸리씨로 금자씨가 들이댑니다. 금자씨는 거침이 없고요. 바로 이제 바지를 내리고 반쭈도 내리고 밑에를 쓱 체크합니다. 가능.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남자애는 너무 긴장해서 침대에 누워서 준비됐어요 하세요. 끝이 나고요. 남자애는 이제 침대에서 첫 경험에 이제 황홀감에 빠져 있고 금자씨는 이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습니다. 근식이 성공했네. 그래서 둘이 뭐 조금 친해지고요. 그러면 이 금자씨는 왜 얘한테 이런 축복을 선사했을까요? 여기 지금 집에다가 초를 태우고 있는데 이 초가 꺼지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약간 속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자씨는 매일 밤마다 이 촛불 앞에서 성모 마리아 사진 아마 뭐 이런 거 앞에서 이제 매일매일 속죄의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자기 때문에 죽은 아이한테 용서도 빌고 부디 천국으로 갔길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초가 안 꺼지게 계속해서 이제 리필을 해야 되는데 호주를 가야 되잖아. 한 3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를 계속 살려줄 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값을 치르고 초 좀 우리 집에 와서 안 꺼지게 잘 이렇게 살려놔 이렇게 부탁을 하고 호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제 값을 잘 치르는 사람. 호주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딸을 만납니다. 매우 서툰 영어 실력으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당연히 공부를 안 했었고 뭐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서는 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영어 사전을 찾으면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가서 부모님 앞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I'm sorry, my name is 금자리, I 30 years ago, my daughter adoption, he is my daughter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금자가 원하는 건 별게 없어요. 그냥 딱 하루 딸하고 같이 자고 싶은 거고, 딸한테 내가 널 일부러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내게 된 거다. 넌 버려진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러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모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아이도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이 엄마에 대한 이 그리움 같은 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조건부 용서를 해줍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한국으로 가겠다. 나도 내 뿌리가 궁금하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이제 금자는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고. No, no, no. 싸워. 다음 날이 됐어. 지금 이제 양 부모들도 당연히 반대해. 한국 너 가는 거 너무 위험하다. 우리도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 캥거루 밥은 누가 주냐. 금자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해. 근데 이 딸내미가 금자 딸이잖아. 아빠는 일진 대장이었고 이게 얘도 이제 기질이 남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날붙이로 본인의 이제 몸을 향하게 해가지고
나 한국 안 보내주면 확 그냥 다들 오늘 장례 치르고 싶어요? 그런겨?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해버려요. 딸내미가 13살짜리가. 그래서 이제 부모도 금자씨도 기겁을 하면서 오케이 유고 코리아 해가지고 한국행을 허락받습니다. 깡따구가 피를 못 속여요. 그래서 애기랑 같이 이제 한국에 와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날 근식이한테 운전을 시키고, 금자씨는 운전을 못하잖아. 금자씨가 약간 소시오패스 끼가 있나 싶은 게, 여기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목적에 의한 관계입니다. 목적 없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네,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백 선생조차도 본인이 임신을 해서 연락을 했잖아요. 잠잘 곳이 필요하니까. 오달수는 자기가 취직해야 되니까 한 거고, 이승신한테는 이제 뭐 나중에 어떤 역할이 필요해서 친해진 거고, 김부선도 그렇고 라미란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어서 관계를 맺은 거네. 그래서 근식이랑도 이제 그렇게 한 게, 운전면허가 없잖아.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근식이한테 운전을 시킵니다. 차도 얘가 갖고 오고. 딸내미랑 같이 소풍을 가요. 그럼 이 소풍의 목적이 진짜 소풍이냐? 아니죠. 근식이는 신났어요. 우리 마치 가족 같다. 엄마, 아빠, 예쁜 딸, 그리고 강아지. 시장 가서 강아지도 사왔어. 근데 금자씨가 왜 갑자기 소풍을 가자고 하냐? 백선생을 납치해서 죽일 건데, 납치해서 매우 괴롭게 죽일 건데, 아니 씨발 시내바닥에서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 잡히지 그러면. 빵에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굉장히 외진 으슥한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 소풍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자씨가 하는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강원도 같은데, 뭐 양평 뭐 이런 데 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폐교를 찾습니다. 드디어 이제 백선생이 제대로 등장을 합니다. 백선생은 현재 이 미친 새끼는 어린이 영어 학원 원장을 하고 있고요. 미친 새끼 아니냐 이거 진짜? 애를 유기해서 죽인 새끼가 어린이 영어 유치원 원장을 처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 정갈하게 양복 입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넥타이 같은 거 이렇게 매고 멜빵까지 맨 다음에 막 본인도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백선생 이러면서,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A, B, C, D, E, F, G 뭐 이지랄을 쳐하고 있어요.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그리고 이 백선생은 현재 결혼을 한 상태인데, 아내가 이승신. 이승신도 이제 감옥에서 금자씨한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백선생한테 접근해서 미인계로 꼬셔서, 예쁘십니다, 결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백선생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금자가 나오는 타이밍쯤에 승신이가 가서 꼬시면은 백선생이 눈치를 깔 수도 있잖아. 이거 뭐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건 적이 없는데 이거 뭐지? 싶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결혼 생활도 꽤 오래 하고 있는 상태. 1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 생활도 뭐 당연하지만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굉장히 쫄아 있는 상태로 겨우겨우 밥을 먹습니다.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평소에 많이 맞아요. 매 맞는 아내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금자씨가 보자고 했거든. 근데 어디 갈 때마다 보고를 해야 돼. 저기 여보, 왜? 저 오늘 저 동창회 가는 거 저번에 얘기한 그거 꼭 가야겠냐? 저 지금 3개월 만에 외출인데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저 거기 남자도 없어요. 저 여고 나왔잖아요. 대신 밥은 네가 사면 안 된다. 네. 백선생은 애를 납치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도 엄청난 짠돌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요트를 사고 싶어 해요. 미친 새끼예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서는 뭐 흥남경찰청은 이 소총 등을 불법 유통시킨 조폭 일당을 뭐 잡아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백선생이 이제 시계도 한번 딱 봅니다. 출근 시간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그릇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건너편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뒤로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밥을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하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뭐 항상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밥을 먹다 말고 그릇들을 정리해요. 자기 앞에 있는 그릇들을 이렇게 치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선생이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고요.
바로 이제 등을 눌러서 식탁에 엎드리게 만들고요. 바로 이제 치마를 걷고 바로 합체. 식탁을 점점 앞으로 밀면서 그리고 뭐 한 1분 만에 끝납니다. 저는 요거가 이제 굉장히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백 선생은 사실 사이코패스잖아요. 이제 이 비슷한 장면이 악마를 보았다에도 나오거든요.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이제 최민식 아저씨는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유명한 정사신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조금 타임이 길긴 하지만 이 최민식은 진짜로 본인의 욕정을 푸는 데에만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 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저리 꺼져 쌍냐 이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고 싶네. 시간 있네. 뒤에 가서 하고 밤밤밤밤 한 30회 정도 운동하고 밥도 또 마무리 먹어요. 밥 남았던 것도 다시 먹어요. 그리고 출근을 해요. 쌉해죠. 그렇죠. 이 사이코패스면 남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잖아요.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좀 하긴 어려운 데가 아니고 아예 그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할 때도 뭐 좋아? 이렇게 해주면 좋아? 이런 게 없죠. 좋다. 끝. 꺼져 씨발. 너 이제 필요 없어. 이걸 거 아니야. 진짜 그런 행위를 하죠. 인간이 어떤 정신병에 걸리면 저럴까?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정신장애죠. 예. B형 인격 장애 중에서 이제 사이코패스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래서 이제 이승신도 이런 꼬라지로 한 1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금자를 만나서 나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어. 나 좀 그만하고 싶어. 진짜 미친 새끼야, 이 새끼. 그래서 금자 씨도 얘기합니다. 다 준비됐어. 걱정 마. 내가 언제 찾아갈 테니까 그 인간 밥에다가 약을 타. 오케이. 그래서 백 선생을 밥을 존나 잘 처먹어요. 그래서 밥하고 국에다가 수면제를 타고 이제 자면 납치를 할 생각이죠. 폐교에다가.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백 선생이 미행을 붙입니다. 자기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백 선생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요즘에 뭔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진 거야. 갑자기 뭐 동창회를 간다든지 뭐 이러니까. 그래서 미행을 붙입니다. 근데 또 그 미행이 김병옥이에요. 김병옥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네요. 전도사. 얘한테 껌을 붙였는데 자기 와이프가 금자를 만나고 있는 거를 사진을 이제 존나게 찍습니다. 근데 지금 영화를 다시 보니까 백 선생이 미행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이 아니네요. 보니까 김병옥 이 미친 새끼 스토커잖아요. 금자 씨를 그냥 계속 따라다닌 것 같고요. 금자 씨가 어떤 여자를 만나길래 뭐지 하고 이제 사진을 막 찍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우리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영어 유치원 원장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요거를 알려주면은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그래서 김봉옥은 뭐 돈 한몫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백 선생은 한 타이밍 먼저 본인이 해치울 생각을 합니다. 킬러 2명을 고용합니다. 조선족 킬러 2명. 한 명은 송강호, 한 명은 신하균. 송강호 배우와 신하균 배우가 이제 우정 출연으로 나오셨고 조선족 킬러로 나옵니다. 금자 씨를 죽이기 위해서. 킬러급 높네. 난 좀 놀란 게 뭐냐면 확실히 이런 대단한 배우들은 진짜 어떤 역할을 하든 아무리 작은 역할을 해도 잘하더라. 이거 뭐 잘할 게 있나 싶은 것도 잘하더라. 정말 별거 아닌 씬도 잘하더라. 와, 씨. 아무튼 금자 씨 집이 좀 외진데 있잖아요. 그래서 딸내미하고 같이 걸어서 집을 가고 있는데 원래는 가로등이 다다다닥 켜져 있어. 좀 어두운 거리이긴 한데 그래도 불이 들어와 있긴 하거든. 근데 가로등이 하나가 꺼져 있는 거야. 전기를 껐어요. 전기를 끊어가지고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어야 되는데 한두 개가 꺼져 있어. 거기만 깜깜해. 그리고 거기에 불이 꺼진 차가 있는 거야. 주차된 차가. 처음 보는 차이기도 하고 뭔가 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해서 딸내미를 이렇게 안고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승신이는 백 선생한테 존나 쳐맞은 다음에 식탁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뭐 너무 뻔하지만 야 이 씨발려나 네가 내 통수를 쳐? 너 금자씨랑 무슨 관계야?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씨발려나 이러고 이제 존나 팬 다음에 의자에다 묶어놨겠죠. 묶어놓고 아이 씨발년 음식 잘해가지고 죽이긴 아까운데 이러면서 밥을 처먹고 있겠죠. 밥에 약이 타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너무 다행히
승신이 거의 좆될 뻔했는데 이 밥을 처먹고 백 선생이 쓰러집니다. 쳐자요. 그리고 금자씨도 역시 이 조선족 이 청부 살인업자 2명한테 현재 당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잠자는 그 마취 그거 있잖아. 마취 약 묻힌 손수건으로 입을 막히고 차에 태워지려고 하는데 금자씨가 최선을 다해서 숨을 안 쉬어. 그래가지고 기절을 안 하고요. 어찌어찌 해서 품을 벗어나. 그러고 나서 송강호가 싸움 좀 하냐? 다가오고 있는데 금자가 핸드백에서 총을 꺼내서 송강호의 손을 날려버립니다. 꽝! 그래서 송강호하고 신하균 총 맞고 뒤져요. 딱 2발 있었으니까 딱 좋네요. 아무튼 조금 돌아왔지만 어쨌든 계획이 성공을 하고요. 승신이네 집에 와보니 승신이가 처맞은 채로 묶여있긴 하지만 백선생은 거의 기절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승신이를 풀어주고 백선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마무시한 분노가 몰려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고 싶겠죠. 내 딸하고 나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고 나를 살인범으로 만들어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찢어 죽이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금자씨는 사이코패스인 백선생과 달리 굉장히 좀 감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초반에 다각적인 캐릭터라고 했는데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만 사람을 사귀는 것 같지만 그 죽은 아이 있죠. 그 아이를 자기가 납치해서 백선생이 죽였으니까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도 엄청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복수심이 합쳐져서 어마무시한 분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백선생을 지금 당장 죽이고 싶지만 참아요. 참으면서 가위로 백선생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막 하면서 막 잘러 막 분노에 가득해서. 백선생은 기절했으니까 누워 있었잖아. 실제로 이제 가위로 가발이긴 하지만 이제 머리카락을 자른 건데 최민식 배우가 이거 연기할 때 엄청 무서웠다고 해요. 눈을 감은 채로 가위로 자기 머리카락이 분노한 채로 잘리는 거잖아. 이렇게 삭삭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미용실 가서 앞머리 자를 테니까 눈 감으세요. 삭삭 이게 아니잖아. 난 기절해 있는데 죽어 이러면서 내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거다. 얼마나 무섭겠어. 이거 비슷했던 장면이 이 복수 3부작 1편 복수는 나의 것에서 신하균하고 송강호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신하균이 전기에 감전돼서 기절을 해요. 그래서 송강호가 신하균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그런 씬이 있는데 신하균 배우가 엄청 무서웠다고요. 눈을 감은 채로 리액션도 하지 못하고 계속 맞아야 되니까 눈 감고 맞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형 가발 아니고 진짜 머리였대. 이게 씨발 진짜 머리라고? 머리 스타일이 너무 이상해서 나 가짜 머리인 줄 알았어. 진짜 머리라고 합니다. 가발 아니었으면 다치는 거 아니야? 너 기생수야?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왜 다쳐? 가발일 때랑 실제 머리카락일 때랑 더 다치고 덜 다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대체 뭐가 있는 거야? 가발이어도 두피는 다칠 거 아니야. 아무튼 최대한 참아내면서 죽이진 않고 머리카락만 자르거든요. 와, 나 근데 지금 보면서도 약간 소름이 돋는데 머리카락을 막 분노에 차서 자르다가 이영애 배우가 카메라를 쳐다봐요. 하면서 카메라를 쳐다보거든. 너 진짜 소름이 돋아. 심지어 이게 애드립입니다. 원래 영화에서는 카메라를 쳐다보는 씬이 거의 없죠. 거의 원래는 금기시 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제가 듣기로 극을 보는데 배우가 카메라를 보면 관객과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머시기 효과 때문에 재미가 떨어지는 그게 있대요. 과학적으로도. 원래 금기시 되는 건데 종종 쓰이죠. 신세계에서도 그 이정재 배우가 좀 약간 새롭게 눈을 뜨는 그때 이제 카메라를 보는 씬이라든지 유명한 씬들이 몇 가지 있죠. 함부로 쓰진 않는. 원래 여기서도 이제 분노한 채로 머리카락을 자른다가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끝인데 이영애 배우가 애드립으로 카메라를 쳐다보는데 이 씬이 너무 좋아서 이제 살렸다고 하죠. 정말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진짜 소름 돋아요. 여러분도 기회 되면 금자씨 한번 보세요. 이영애 씨 연기 엄청 잘합니다. 진짜 은퇴한 게 좀 아까워. 은퇴는 아니시지만 작품을 잘 안 하시는 게 좀 아까워. 살인의 추억 마지막 씬도 그렇고 어쨌든 이 백선생을 납치해서 미리 봐뒀던 그 폐교에 데려갑니다. 여기에다 이제 간이 발전기를 갖다 가져가지고 이제 또 불은 켜놨어요. 그리고 여기 폐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제니한테 본인의 속마음을 백선생한테 통역시킵니다. 그러니까 금자씨가 여태까지 딸한테
본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또 사주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일전에는 영어 사전 보고 내가 좀 어거지로 영작한 그 편지만 읽어줬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편지를 그리고 주변에 다 빡대가리 새끼들이라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백 선생은 어쨌든 쌀라쌀라를 잘하잖아. 그래서 백 선생은 현재 이제 의자에 묶여 있지만 백 선생 이거 통역해. 어? 뭘? 통역하라고. 널 가졌을 때 기분이 많이 좋았어 제니. 너 가졌을 때가 생각나 제니. I remember when you were little Jenny. 영어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영애가 우리말로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백 선생이 통역을 해서 영어로 제니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백 선생은 사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이 모녀가 헤어지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통역 업무를 너무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제가 영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를 처음 가졌을 때가 생각나 제니. 배가 불러오니까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렇게 그냥 통역을 해주면 되는데 널 처음 가졌을 때가 생각나 제니. 배가 불러오니까 마치 지갑이 뚱뚱해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러면서 존나 열심히 통역을 해요. 이 모습이 진짜 개 패고 싶습니다. 미친 새끼 이거. 근데 네가 돌도 되기 전에 엄마가 감옥에 가야 했기 때문에 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단다. 이런 식으로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친 새끼야 이거. 아마 이 씬 때문에 루시에 캐스팅된 것 같긴 해요. 릭 베송 감독이 박찬욱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고 올드보이라는 영화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릭 베송 감독이 이제 루시라는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영어로 된 영화고 거기에서 이제 최민식 행님이 그 약간 뭐 조직 보스로 나오잖아요. 여기 보고 영어를 곧잘 하시네 이러고 데려간 것 같아요. 연기야 어차피 잘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보통은. 데리고 가봤더니 안 돼. 대본을 줬는데 자 액션 했는데 get out 어색한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아마 이지랄을 한 거지. 영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사를 전부 한국어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대사 다 한국어로 하시죠. 최민식 배우가 루시에서. 야 그거 좀 빨리 좀 못하냐? 뭐 약간 이런 거 다 한국어로 하시죠. 그래서 딸한테 사과를 좀 하고요. 딸이 좀 마음을 좀 엽니다. What is it?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아이를 죽였는데 엄마가 도와줬어. 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걔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까? 금자씨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이 울고요. 이제 이승신하고 딸내미는 이제 밖에 내보내고 총으로 쏴서 백 선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에 알람이 울립니다. 아마 수업 시간 뭐 시작 그런 알람이겠죠. 드르른. 그래서 일어나세요. 출근해야죠.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열어서 애니콜이었어요. 종료를 누르고 다시 죽이려고 하는데 핸드폰에 이상한 게 막 매달려 있는 거야. 다다다다 달려 있어. 그리고 그 가장 밑에 슈퍼파워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주황색 구슬이. 뻔하죠. 이 미친 새끼가 그때 한 번 하고 멈췄겠냐고. 금자씨는 자기가 납치 애혼에 그 한 아이만 희생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백 선생은 그게 시작이었고 그 뒤로 4명 더 죽입니다. 총 5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념할 수 있는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을 자신의 핸드폰 줄에 5개를 달고 다니는 진짜 천하의 사이코패스 미친 새끼입니다. 그래서 금자씨는 복수를 좀 달리 하기로 합니다. 금자씨가 너무 미워서 막 때리기도 하고 목도 졸라보고 막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참아요. 엄지발가락에다가 총을 한 박씩 쏩니다. 또 도망가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나서 예전에 그 형사의 도움을 받아서 13년 전에 이 백 선생은 애들을 죽이기 전에 다 비디오를 찍어 놨었거든요. 그 비디오를 보고 여러 단서를 통해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부모님의 연락처를 구해내고요. 그분들한테 전부 연락을 하고 하늘나라로 간 여러분의 아이 누구누구를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연락을 보내고요. 내 가족이 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죠.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시면은 이제 할머니가 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새 부부하고 할머니 한 분이 오십니다.
예, 그분들이 금자씨가 틀어주는 비디오를 봅니다. 그 비디오에는 백 선생이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납치해서 비디오로 남기는 과정들이 담겨져 있고요. 백 선생은 미친 새끼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제 죽이는 장면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목이 매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막 그런 영상들이 있고, 백 선생은 사이코패스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카메라 잘 찍고 있나 이런 것만 체크하면서 막 애를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 손주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할머니는 막 기절하시고, 그리고 이걸 보여주면서 괴로워하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금자씨도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냐면 금자씨는 자기가 백선생 대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 4명의 아이가 희생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백선생이 죽였다고 자수를 했다면, 자백을 했다면 백선생이 감옥에 갔을 거고, 그 뒤로 납치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금자씨는 굉장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 때문에 이들을 부른 거죠. 자기 혼자 백선생을 죽이고 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내 죄책감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첫 번째 아이, 그 아이의 부모님 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사과한 다음에 용서해 주실 때까지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행위. 사실 사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희생된 4명의 아이들의 부모님을 여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인의 죄책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영애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하신다고 느끼는 게, 2가지 전부 해석될 수 있게 연기를 하셨어요. 뭐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냥 마냥 친절한 금자씨라서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픔에 정말로 공감해서 괴로워하는 친절한 금자씨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13년 전의 고통을 재현시키고 있는 마녀 금자씨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금자씨는 사실 약간 반협박하듯이 이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왜 반협박이라고 하냐면, 그냥 되게 정직하게 지금 당신들의, 여러분의 아이를 죽인 백선생이라는 자가 이 옆 교실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같이 죽이실래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넘기실래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백선생은 아이들을 싫어해서 여러분에게 보낼 비디오만 찍고 바로 아이들을 죽여버렸어요. 당신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이미 아이들은 세상에 없었답니다. 이러면서 이 가족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거기에다가 좀 나중에는 만약에 오늘 같이 한 우리의 행위를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신다면 저는 저 백선생을 여기에 잡아오기도 했고 교도소에서도 사람을 죽였었고 뭐 이런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면서 약간 협박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뭐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이제 진짜로 빡쳐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금자씨의 계획대로 백선생에 대한 사적인 복수를 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제 좀 그냥 경찰에 넘기자라는 의견도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뭐 어차피 경찰에 넘겨봤자 재판만 몇 년을 할 거고 저 새끼 몇 년형을 받을지 알 수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형제도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몇몇 부모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다수결로 한 분만 손을 들지 않으시고 두 분인가? 뭐 한두 분만 손을 안 드시고 나머지 한 대여섯 분은 손을 듭니다. 죽이자고. 그래서 이 여러분한테 금자씨가 뭐 다양하게 도구들을 좀 주고요. 각자 원하는 도구를 하나씩 집어듭니다. 뭐 누구는 뭐 야구방망이, 누구는 부엌칼, 뭐 누구는 골프채, 누구는 톱, 막 이런 걸 들고 한 아저씨가 뭐 한 요만한 막대기 같은 것만 하나 이렇게 들고 계셔가지고 그게 이제 오광록 배우죠. 옆에 있던 다른 부모들이 저 아저씨 그걸로 되시겠어요? 하는데 그 숨겨진 부분을 탁 이렇게 펴서 펼치니까 도끼로 변합니다. 이 씬이 제가 주민센터에서 봤는데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다 빵 터진 최고 웃긴 장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희생당한 아이들의 가족 9명이 아주 흉측한 무기들을 들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희생당한 순서에 맞게 한 부모씩 들어가서 뒤에 부모들을 위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실컷
복수를 합니다. 허벅지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뭐 자른다거나 망치로 발가락을 다 아작낸다거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심장이 좀 약한 아주머니가 남편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남편분이 우리 안사람이 심장이 좀 약해요 이러면서 안사람이 좀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필이면 또 1번이야. 들어갔어. 근데 백 선생이 있잖아. 학원 선생이니까 멀쩡하게 입고 있거든. 머리 있는 꼬라지는 이상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놈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모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선생질을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할 수 있겠어 하는데 나봐 씨발 이러고 이제 바로 이제 콩팥 쪽에다가 칼을 하나 놓으십니다. 오히려 남편이 못해요. 아내분이 다 했어요. 숨문 붙여놔야죠. 그래서 이제 치명타는 입히지 않고 또 다음 부부가 들어가고 여기저기 이제 손상을 내고 다음 부부는 우리 둘이 좀 무서우니까 같이 들어가자고 옆에 부부랑 같이 4명이 들어오셨고 4분이서 이제 360도로 감싼 다음에 이렇게 선물을 증정해 주네요. 한 명은 막 도끼로 모가지를 잘라버리려다가 뒤에 분들도 생각해야지 자기 이러면서 이제 참고요. 할머니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할머니는 되게 부자예요. 엄청 부잣집 할머니고 이제 손녀를 잃으신 거예요. 손주를. 되게 엘레강스하게 또 칼을 놓고 미쳤다. 손주의 유품이었던 가위를 학습용 가위를 가져와서 그 가위로 최민식의 경추 부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서 막타를 치셨네요. 그 가위에는 1학년 3반 김모모라고 이름도 써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후처리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바닥도 닦아야 되고 또 이제 사체도 옮겨야 되고 하잖아요. 그 후처리도 다 같이 합니다. 왜냐면 누구 하나가 빠지면은 나중에 저식이 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형사 반장님이 기념 사진도 남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가 변절하면 다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배신하시면 안 돼요. 이러고 가서 이제 뒷산에서 아저씨들이 삽질을 해서 땅에 파 묻고요. 금자씨가 잠깐만 비켜주실래요? 백선생 이미 죽었죠. 이미 죽은 백선생의 시신한테 다가가서 얼굴에다가 광대 하나 턱 하나에다가 총을 쏩니다. 그리고 금자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씬은 저는 이병헌 배우의 악마를 보았다 마지막 씬만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종 씬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살인의 추억 마지막 씬도 있고 악마를 보았다 마지막 씬도 있는데 저는 금자씨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병헌 배우가 뭐 복수에 성공을 했지만 뭐 후회하고 뭐 슬프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감정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어마무시한 지문이 있는 거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셨잖아요. 여기도 이제 금자씨가 복수를 성공했지만 뭔가 나도 같은 괴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자괴감, 그 다음에 분노, 속 시원함, 뭐 슬픔, 후회, 뭐 다양한 표정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분이었구나. 특히 놀랬던 게 좀 표독스러운 표정, 무서운 표정. 이영애 배우는 이제 장금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뭐 다 이렇게 좀 선역 위주로 하셨어요. 악역도 잘 안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무서운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눈이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구나. 좀 놀랬어요. 거의 막 아무튼 좀 보시면 좀 감명 깊으실 겁니다. 표독스러운데 예뻐서 놀람. 진짜 예쁘긴 하네요. 진짜 아름다우세요. 우리나라 이 영화 역사상 가장 예쁜 캐릭터에 반드시 후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복수를 마치고 금자씨네 빵집으로 다 같이 돌아와서 금자씨가 급하게 이제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오고요.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원한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죽임을 당했으니까. 오늘 그게 해소되는 날이다. 그래서 생일처럼 생일 케이크 한번 불어주자 해서 다 같이 생일 노래를 부르고 다 같이 초를 끕니다. 그리고 그 케이크도 나눠 먹고요. 그리고 이제 백 선생이 죽었잖아요. 이제 백 선생이 납치를 해서 번 돈, 그건 이제 정직한 돈이 아니니까 집에 어디다 좀 꼼쳐놨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돈도 딱 이렇게 N방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게 금자씨의 복수가 끝이 나고요. 금자씨는 그날 꿈에서 자기가 납치한 원모가 나오고요. 원모한테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원모는 사과를 하지 못하게 금자씨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금자씨는 원모한테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금자씨는 빵집에서
케이크 하나를 챙겨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갑니다. 내레이션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는 나레이션이 많이 나옵니다. 금자씨는 그토록 원하던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딸이 파자마 바람으로 눈이 오고 있는데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금자씨는 뛰어가서 딸을 안아주는데 그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나는 금자씨를 좋아했다. 여태까지 나레이션을 하던 사람이 딸이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었죠. 제일 앞에부터 나레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한테 스토리텔링을 해주던,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던 사람은 미래의 딸인 거예요. 중년이 된 금자씨의 딸. 갖고 온 케이크는 두부 모양의 하얀 케이크고요. 딸하고 같이 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딸이 금자씨한테도 먹어보라고 케이크 크림 부분을 찍어서 금자씨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금자씨는 먹지 못하고요. 하늘에서 눈이 오길래 딸은 입을 벌려서 눈을 받아먹고 옆에 있던 근식이도 천진난만하게 눈을 받아먹는데 금자씨는 눈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했거든요. 여기 이제 영화에서는 뭐 어려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하얀색 음식들이 좀 순수, 그다음에 죄가 없는 무결한 사람을 뜻하고 검정색 음식이 이제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하는데 그래서 커피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좀 악인들은 커피를 마시고 악인이 아닌 사람들은 안 마시고 뭐 이런다든지 두부도 먹지 않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두부를 먹지 않고 땅에 내팽개친 거는 나는 죄를 씻을 생각이 없다. 나는 복수를 원한다. 라는 금자씨의 의사를 표현해 주는 거고 마지막 쯤에 희생자들의 부모들이 다 같이 금자씨네 가게에 가서 케이크를 먹잖아요. 그게 또 검정색 초콜릿 케이크를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죄인이 된 거고 본인이 만든 두부 모양의 새하얀 케이크를 가져왔지만 순수한 딸은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금자씨는 그 케이크를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고 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 희생자한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 괴로워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거고 이 나레이션을 하는 중년이 된 제니도 그런 부분을 이제 나레이션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금자는 뭐 구원받지 못했다 라면서 하지만 나는 금자씨를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금자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크에다가 머리를 쳐 박습니다. 그리고 막 강제로라도 막 먹습니다. 우걱우걱우걱 하면서 얼굴을 막 쳐박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연출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계속 피워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고요. 그래서 뭐 조폭들도 그 중구 같은 애들 담배 계속 피잖아요. 존나 1등 하고 싶으니까. 심지어 최민식 배우가 맡았던 뭐 최반장 형사도 담배를 자주 펴요.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뭐 송지효 담배 안 펴요. 이정재도 담배 끊었다면서 계속 껌 같은 거 씹죠. 그러다가 이제 황정민이 죽으면서 너도 포지션 정해라 이러고 유언으로 남기고 죽잖아요. 그때 욕심이 생기죠. 골드문을 내가 먹고 싶다. 그 뒤로 담배를 핍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조금 더 재밌죠.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구냐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가 질문 Q&A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이동진 평론가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뭐 영화 다 아시니까 애지간한 영화를 보면 이제 놀랍지도 않으실 것 같고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라고 누가 질문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걸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화를 볼 때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게 보이고 특히나 이제 영화 쪽으로 저는 공부도 했으니까 아 여기 이런 식으로 촬영하셨구나 여기서 이 기술을 쓰셨구나 많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재밌고 그래서 오히려 더 다회차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볼 때는 좀 미술 위주로 좀 집중해서 보고 이번에는 뭐 소리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이번에는 또 연기를 어떻게 잘하는지 좀 위주로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림 같은 거 저는 그림 1도 볼 줄 모르잖아요. 그림 봐도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미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막 감탄하면서 보시잖아요. 딱 그런 건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 아는 사람일수록 맛있게 듣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화를 다시 보고 오지는 못하고 요약된 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걸 보다가 저 장도연 씨가 진행하시는 영화 출연했던 배우분하고 프로파일러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영화 뒷얘기 같은 거, 뭐 숨은 의미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론다 로우지 역할하셨던 그 배우분이 현장에 나와서 뭐 어땠었다 저땠었다 뭐 이런 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거 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있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제니의 성우분이 나오셨어요. 계속 나레이션을 하시던 그 중년 여성 목소리 성우분께서 여기 이제 목소리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레이션 톤으로 똑같이 해주시는데, 나는 처음 본 순간부터 금자씨를 좋아했다. 나의 하나뿐인 엄마. 안녕 금자씨. 라고 멘트를 해주시거든요. 이제 요걸 듣고 프로파일러 선생님 빼고 장도연 씨하고 이제 론다 로우지 씨는 우셔요. 사실 저도 아까 이거 보고 좀 울었습니다. 제니죠. 금자씨의 딸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부모한테 버려져서 동양인인데 호주라는 땅에 입양이 됐고,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외모가 너무 달라가지고 아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채로 자라고 있었는데 13살 때 갑자기 내가 엄마라면서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좀 이상한 여자였고,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용서가 될까 말까 했는데, 근데 이 여자는 또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심지어 나를 만났을 때도 사람을 한 명 죽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엄마가 평생 동안 괴로워하는 거, 평생 동안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엄마가 죽었을 때, 금자씨가 이제 죽었을 때 뭐 이런 나레이션을 하겠죠. 뭐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금자씨가 좋았다. 나의 하나뿐인 엄마. 안녕 금자씨. 이런 얘기를, 이런 순간을 좀 상상해보면 참 복잡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엄마지만 살인자인 게 사실이고,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영화상에서 죽지 않고요. 이제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고 이제 내레이션을 해주신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게 유튜브 채널 이름인 거야.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고, 그 알도 여기 올라와 있구나. 뭔지 알겠다. 그래서 이 정지선 씨였나? 이 프로파일러 분이 오히려 여기 메인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장도연 씨가 아니라. 영화에서는 금자씨가 죽는 그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복수가 성공하고 끝이 납니다. 아이고, 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좀 잡담 같은 걸 나누지 못하는 점 아쉽네요. 잡담하려고 방송하는데 나는. 뭐 어쨌든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다양하게 해보죠. 세보기도 하고 집중해서 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당분간 최대한 매일 방송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일은 어차피 정규 방송이고, 이혼 숙녀나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방송 키기 전에 열심히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하고 오겠습니다.